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총평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를 설명드릴 대학감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소장 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월 학평 점수에 대해서 통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통념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산모 점수가 그대로 수능 점수가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산모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도 안 들어왔고 하니까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은 산모를 안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 점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너무 깊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무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 점수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평 특성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 되게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 고학력 연수생, 역대 최대 규모 고학력 연수생이 예상이 됩니다. 고학력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스카이 아니면 이제 스카이나 아니면 포공이나 아니면 카이스트 이 정도 급이 나오는 연수생들이에요. 이 정도 연수생이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4,000명 이상의 규모의 고학력 연수생, 특히 이과에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엄매나 미적이나 아니면 원 과목들에서 1% 정도의 누적 연수생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1% 정도의 고학력 연수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번에 그 엄매 기준으로 해서 한 83점 정도를 일컷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5에서 6점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컷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실제 실수 대비 낮은 등급 컷을 이번에 받아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사실상 산모 기준 등급 컷이 그 구모 기준, 수능 기준 등급 컷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것을 낮게 형성이 되긴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80 초반대가 원래 산모 기준 등급 컷이었는데, 근데 물론 작년에 조금 어렵긴 했어요, 수능이. 근데 일반적으로 산모 등급 컷이 그 수능 등급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트렌드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국어에서 언매, 화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매 같은 경우에 지금 1컷이 84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4점이 아니라 실제로 수능 기준으로 해서 등급컷을 한 90점 정도는 잡아줘야, 그래야 이게 좀 안정적인 1등급이다. 이번에 실질적인 1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적분이 79점으로 상당히 낮은 1컷을 형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80점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고학력 연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시 전략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히 수능에 올인을 하든, 완전히 수능에 올인을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상. 내가 무조건 서울대만 갈 것이다 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수능에만 올인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전략을 짤 때 세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보통 3월, 6월, 9월 이렇게가 세 가지 분기점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방학 내 놓친 국영수 보완점이 있겠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이 이번에 선택 과목이 크게 안 들어가요. 선택 과목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리고 수상하 같은 경우에는 심화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산모 결과는 겨울방학 때까지 저희가 봤을 때 수상하 그리고 수원, 수투에서 얼마까지 그 보완이 됐는지, 얼마까지 심화가 됐는지를 체크해보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그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전범위로 치러졌습니다. 물론 그 투 과목 같은 경우에 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범위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이 이과 친구들이든 문과 친구들이든 어쨌든 전범위로 탐구 과목을 봤던 첫 번째 모의고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시 전략 첫 번째 분기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평 같은 경우는 고3 첫 모의고사고 탐구 과목에 전범위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6평 같은 경우에는 N수생과 함께하는 전 모의고사인데, 근데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국영수에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인데요. 이게 전범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평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평 같은 경우가 정말로 수능이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N수생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과목에 전범위가 들어가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게, 수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가. 이번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렇죠. 뚜껑이 열렸는데 사실상 이번 범위가 7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의 범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논술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 혹은 논술을 챙길 것인가 학종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다 챙길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역시 1학기 내신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챙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은 아예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는 논술은 내신이 없어도, 내신을 별로 잘 못 봐도 그래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이 아닌 이상 크게 내신에서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국승세단 라인부터는 이제 사실상 6등급 미만이 되면 그러면 내신을 가지고 논술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에요. 40%가 내신을 보게 되는데, 전체 비중 중에서 40%가 내신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상 7등급부터는 너네 아주대를 보지 마라 하는 그 정도 급이 되게 됩니다. 40% 중에서 7등급을 받게 되면 환산 점수가 40점 중에 6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논술에서 60점을 받아봤자 66점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대 논술에서 평균적으로 입학하는 컷은 70점이 넘습니다. 그 말은 논술에서 만점을 받아봐도 그래도 내신이 6등급, 7등급이다 그러면 조금 많이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대략적인 대학 라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느 대학을 우리가 어떤 전형으로 노려볼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평이랑 9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껑이 안 열렸으니까 말씀을 좀 가볍게만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6평 같은 경우에는 수시 6장에 대한 가안을 작성하고, 예를 들면 학종이 N개, 논술이 N개, 예를 들면 3학종 3논술이다 아니면 6논술이다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6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최저 플랜 A, B, C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6평에서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6평에서 플랜 A가 이제 3합 6이다. 그리고 플랜 B가 2합 5다. 그 다음에 플랜 C가 미반영이다.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학생이 물론 지금 6평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뭐 3합 5가 거뜬히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플랜 B랑 플랜 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그런 선택지가 되겠는데요. 근데 만일 조금 애매하다. 내가 조금 올려야 3합 6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학습 정확하게 부족한 점을 분석을 하고 그동안 이제 여름방학 동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달려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9평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수시 지원이 있기 때문에 6평 때 만들어둔 가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6평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9평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9평 점수를 가지고 수시 6장을 확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보내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수능, 논술, 학종, 교과 다 챙겨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 수능에 집중을 하되 논술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수능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수능이나 논술만, 학종은 쓸 수 있으나 수능이나 논술만 챙겨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겨울방학 내에 놓친 국영수를 보완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특히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에 각각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 잡혀주지 않았으면 특히 이번 수능 기조 때 상당히 불리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작년 수능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개념화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매나 화작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사이클 완료를 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화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보완이 가능한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언매 같은 경우에 특히 언매에서 언어, 문법 파트에서 많이 보완이 안 됐으면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 시간 관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 만일 비문학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면 이것이 되게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 수능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작년 수능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는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했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번 그 산모 결과는 수학 상하랑 수 1, 2가 어느 정도까지 심화됐냐 여부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2학년 때 모든 선택 과목을 다 마치는 자사고들이 있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수학 선택 과목 또는 국어 선택 과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긴 구문에 대한 숙련도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 수능부터 긴 구문에 대해 가지고 숙련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문제를 곡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 구문에 대한 숙련도와 어휘 암기 수준, 그리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배분이 이게 처음에 잘 안 잡히면 나중에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3월 모의고사 학평 분석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이런 정오표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면 이 정오표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 학생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수능 다음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사후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때 거의 전 범위가 다 들어가게 돼요. 투 과목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탐구를 했던 학생이라면 이번에 이 탐구 과목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적성 평가를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방학 중에 만약 한 사이클 돌렸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예를 들면 생윤 3은 한 사이클 돌렸다. 물론 지원 한 사이클 돌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내가 안 나온다면 적성 자체에 대해서 재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이런 과목들 제외하면 적성을 크게 타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념 이해 여부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벽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화학이지만 수학적 사고력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화학이랑 생명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혹시라도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단원에 대한 그 개념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과목 한 단원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도 그 파트 안에서 되게 다양한 개념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 단원 개념의 복합적인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어택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만일 정말 고득점을 맞고자 한다면 지구과학 1의 양은
흔히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사탐에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그 분량을 모두 합친 것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이 충분했는지 이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